저는 H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런 저는 30년 전에 화재로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30년 전 죽었던 딸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제 딸이 맞을까요? 저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자수성가한 재벌 회장입니다. 67세 H그룹 창업주. 사람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오른 남자. 이른을 앞두고도 현역인 괴물 회장. 근데요, 제게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상을 받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39살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에 눈이 멀어 온갖 곳에 투자를 늘리던 시절이었죠. 그날도 새로 지은 복합 쇼핑몰 오픈 행사였습니다. 제 딸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빠, 나도 가면 안 돼? 제 딸 서윤이 5살. 제 전부였던 아이입니다. 아빠, 리본 자르는 거 나도 옆에서 볼래? 그럼 우리 서윤이 맨 앞자리로 모셔야지. 그게 제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불이 났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 제 딸이 그 불 속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시체도 신원도 아무것도. 그날 밤 저는 미쳐버렸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끝냈을 때 저는 그 잔에 속을 뒤졌습니다. 딸아, 딸아. 맨손으로 파고 타버린 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여기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 다음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뒤졌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우리 딸 이름 없나요? 화상 입고 들어온 환자 중에. 신원 미상이라도 좋으니까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신고 접수는 됐습니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유골이 몇 구 있긴 한데 DNA 대조를 해봐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보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비슷한 여자애를 봤다. 혹시 이 아이 아니냐? 달려갔습니다. 매번 아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소방서도 병원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불 속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말을 못 끝내더군요. 그날 밤 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옷장에 걸린 교복, 창가에 놓인 인형.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딸만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인 거구나. 내 탐욕이, 내 욕심이 내 딸을 죽인 거구나. 그렇게 저는 딸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보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딸은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저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의 무료 급식소에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전처럼 비가 내리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새로 후원을 시작한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처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저는 저의 죄책감에 빚을 갚기 위해 급식소에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숙자에게 밥을 주던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착해 보이는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래의 젊은 사람들은 잘 오지도 않는 이곳에 매일 밤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밥을 떠주는 그녀의 손에서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딸 서윤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지한 씨, 오늘도 와줬네. 고마워요. 고마긴요. 배 고프실 텐데 많이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그때 처음 그 아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지한. 근데 이상했습니다. 웃을 때, 인사할 때,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까지 모든 게 제 딸 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이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 보면 꼭 뭘 나눠주고 싶어 했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 춥겠다. 우리 목도리 빌려줄까? 그렇게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일 리가 없다고 수십 번도 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제 심장은 제 이성보다 먼저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한 노숙자가 문 앞에서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가방에서 조심스레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흰색면 손수건, 모서리에 연한 파란색 실로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Y, H.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S, Y, H. 서윤한, 한서윤. 내가 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손수건. 우리 서윤이 이름 첫 글자야. 아빠가 직접 자수 놓은 거야. 그때 밤새도록 삐뚤빼뚤한 글씨로 바느질하던 제 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린 서윤 목소리와 이거 진짜 내가 쓰는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전 세계에 하나뿐인 서윤이 손수건. 저 아이가 손수건을 건넬 때 제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저건 분명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색도 모양도 자수 위치도 그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딸의 손수건이 어떻게 이 아이의 손에 있을까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비서에게 개인적인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 이름은 지안이라고 하던데 자세히 좀 알아봐.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냥 H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 자원봉사자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딸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이 말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다시 한번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며칠 뒤였습니다. 급식이 끝난 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지안이 나오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기, 잠깐만. 네. 어르신,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니, 난 재단 쪽이야. 운영위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 항상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밥 드시거든요.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습니다. 미간 찌푸리는 버릇, 웃을 때 왼쪽 입술이 먼저 올라가는 것까지 내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한 지는 오래됐나?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한 15년쯤 됐죠. 그렇게 오래? 네. 여기가 제 고향 같은 곳이라서요. 고향?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여기 옆에 예전에 작은 고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무료 급식소가 된 거예요. 고아원. 딸을 잃어버린 그날 신원불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옮겨졌다던 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몰라요. 제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고아원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살쯤 됐을까? 그 정도였대요.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이 손수건이요. 또다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S, Y, H.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제가 정신 차렸을 때부터 손에 쥐고 있었대요.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혹시 언젠가 부모가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절대 버리지 말자고. 그래서 평생 품고 살았어요. 입양 갔다 도망 나올 때도, 집 나와서 고시원 살 때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간 누가 날 찾으러 올까 싶어서요. 입양, 도망,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입양 갔다고 했나? 네, 5살쯤에요. 근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많이 욕먹고 주워온 주제에 밥은 똑같이 처먹냐? 이런 말도 듣고요. 그래서 15에 나왔어요. 이 손수건만 들고. 15, 딸을 잃어버린 지 딱 10년쯤 됐을 때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내 회사 키운다고, 돈 번다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척, 제일 힘든 척하며 살고 있을 때 내 딸은 어딘가에서 맞아가며 살고 있었던 걸까? 아니, 아직 딸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내 딸이란 말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비서 최에게 전화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 내부 자료 전부 구해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다. 비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사고 자료입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보고서도 구했습니다. 거기 고아원 얘기도 있나? 비서. 네. 당시 구조된 아이들 명단과 무연고 아동 처리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H몰 화재 사고 내부 보고서, 사고 원인 분석. 페이지를 넘기는데 제 눈에 들어온 문장들. 과적, 전기 배선 불량, 비용 절감을 위한 자재 변경, 안전검사 통과를 위한 로비, 유가족 및 피해자 보상 합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 무연고 아동 3명, 인근 보육원 이송. 그중 한 아이, 소지품란, 작게 적힌 글자, 손수건 S, Y, H 자수. 그날 불이 난 이유가 내 욕심이었습니다. 값싼 자재로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 공기를 단축하라고 압박한 사람, 안전점검 통과하라고 돈을 뿌린 사람, 전부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이 셋이 부모 없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 그중 한 아이의 소지품란에 작게 적힌 글자, 손수건 S, Y, H 자수. 그걸 보는 순간 제 목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버린 거야? 회장님, 세상이 아니라 나였어. 내 딸을 불 속에 밀어넣은 것도,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었다고 단정한 것도 다 나였어.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가 무슨 얼굴로 진정을 해? 나는 재벌이 아니라 살인자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회사 로고를 내려버리고 싶었습니다. H그룹이라는 이름 자체가 딸의 비명 위에 세워진 탑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정장을 벗었습니다. 평범한 잠바를 입고 다시 무료 급식소로 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화면 지안이 회장 발견하는 모습. 어제 뵌 재단분이시죠? 오늘도 오셨어요?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나 한도윤이라고 하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원망과 체념이 섞인 눈빛. 회장님, 인터넷 좀 치면 다 나오잖아요. H그룹 회장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긴 자주 오는 곳도 아니고 여기 한빛 무료 급식센터 있다고 하셨죠? 이 한빛이 회장님 따님 이름에서 따온 거라면서요. 기사에서 봤어요. 딸을 잃은 회장이
딸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재단. 그 기사요. 딸을 기린다고 만들었던 재단. 그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그리고 그곳에서 고아원 출신의 한 아이가 평생 그 손수건을 품고 살아온 것. 이 모든 걸 그 아이는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생각 안 해봤나? 그 손수건이 내 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봤죠? 너무 많이 해봤죠? 그래서 H그룹 장학재단 장학생 모임도 가봤고요. 회장님 인터뷰도 찾아봤고요. 3살 때 고아원에 왔고 손에 S, Y, H라는 손수건 하나 들고 있었던 여자애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요, 회장님. 제가 먼저 가서 혹시 제가 당신 딸일까요? 라고 묻기엔 제가 너무 하찮은 것 같았어요. 혹시 아니라면? 그럼 전 또 버려지는 거잖아요. 정곡이었습니다. 난 평생 버티는 쪽이었지만 이 아이는 평생 버려지는 쪽이었겠죠. 그래서 15년을 여기서 기다렸던 겁니다. 혹시나 제가 찾으러 올까봐. 급식이 끝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지안과 나 둘만 남아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안아, 왜 이제야 오셨어요? 뭐?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나 여기서 15년 동안 밥 퍼줬어요. 그동안 회장님 몇 번이나 오셨어요? 몇 번이나 제 옆을 스쳐 지나가셨어요? 단 한 번도 너는 어디서 왔니?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니? 그걸 물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기부는 했지만 사람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세금 혜택, 이미지 관리,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지. 이 밥 한 그릇이 누구 인생을 버티게 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딸 잃어버린 거요? 아니면 고아원에 버려둔 거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애들한테 관심 없었던 거요? 전부 다 미안하다. 사실은 당시 화재 사고 다 내 잘못이었다. 값싼 자재 쓰라고 압박한 것도, 일정 줄이라고 닥달한 것도, 안전 무시하라고 눈 감은 것도 다 나였다. 그때였습니다. 문가에서 누군가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숙자 할아버지. 그럴 줄 알았어. 누구? 나. 기억 안 나지? H몰 경비 박만수요. 사고 터졌을 때 출입문 안 열린다고 몇 번이나 보고했었는데 그냥 덮으라고 했던 그 회사, 그 사람들. 난 그날 이후로 일자리도 잃고 집도 잃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거리로. 그 목소리가 마치 재판장의 판결문 같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제 딸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료 급식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어쩌면 다 회장님이 만든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래서 더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라도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고 싶다. 이미 늦었잖아요. 나 어릴 때 진짜 매일 밤 꿈 꿨어요. 어딘가에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날 데리러 오는 꿈. 근데 현실에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손수건만 붙잡고 산 거예요. 이거라도 믿고 싶어서. 어디엔가 누군가는 날 사랑했을 거라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 다 울다가 지안이 먼저 손수건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Y, H. 그래서요, 회장님. 이 손수건 진짜 제 건 맞아요? 그래. 이건 내가 내 딸 서윤이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거다. 그럼 저 이름이 뭐였어요? 진짜 이름. 서윤. 내 딸 이름은 그 순간
지안해. 아니, 서윤의 눈에서 30년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버려진 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 전부 다 내 옆에 두고 싶다. 근데 그건 내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안아, 아니 서윤아, 혹시 아빠라는 말 한 번만 해볼 수 있을까? 아, 아빠, 아빠. 서윤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왜? 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 딸아. 그날 나는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울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시간을, 절대 돌릴 수 없는 선택들을 이제 와서야 후회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내가 미뤄둔 한 사람은 없습니까?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만나야지, 언젠가 사과해야지. 그 언젠가를 미루다 보면 저처럼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서 오늘, 지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해보세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아빠라고 불러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